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김건희가 이 상속세 개편을 진행하게 되면 4억 원대 혜택을 보고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도 모두 억대 이득을 본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해먹을 결심의 정권,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소식이죠. 지난달 25일에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 라면서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린다. 그리고 이제 과표 구간별 세 부담도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죠. 지난해 사상 초유의 역대급 세수 결수는 물론이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 관리재정 수지 적자도 약 64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 적자폭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전재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또다시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겠다라는 것. 이 부족한 세수분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지금 이러는지, 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는 그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까닭이 무엇인가. 지난해 이 상속세 64%인 7조 8천억 원은 상위 1%가, 그리고 93.5%에 해당하는 상위 30%, 그 93.5%는 상위 30%가 부담을 했는데, 여기서 상속세 추가 감면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명분도 부실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기재부의 한국은행 고위공직자들까지 대거 그 혜택을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요 인사들 3명 중에 1명꼴로 억대 상속세 감면 혜택을 본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떠냐면요, 그 대통령실의 조사 대상이 됐던 50명 중에 절반 이상인 27명, 1,000만원대 이상의 혜택을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관섭 정책실장이나 김태우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 13명은 억대 이상을 털어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거의 20억 가까이 털어낼 수 있고요.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은 무려 31억 6천만 원대를 털어낸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조사 대상 17명 중에 10명 역시나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17명 중에 10명. 이들이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보고요. 그리고 최상목 장관, 김윤상 2차관은 2억 원 털어내고,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44억 8천이나 털어냅니다. 나머지 억대 이상을 털어내는 사람이 또 추가적으로 3명이 더 있고요. 근데 한국은행은 더해요. 조사 대상이 된 10명 전부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보는데, 이 중에 기관장인 이창용 총재는 4억 4,700만 원, 신성환 금융통화위 위원은 4억 6,900만 원.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2명이 또 더 억대 이상의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내놓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감면해야 된다라고 했던 논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현행 50%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거짓말 이잖아요.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율을 보면 1억 원 이하가 10%고,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가 20%고, 5억에서 10억 이하가 30%, 10억에서 20억 이하가 40%, 그리고 이제 30억 초과가 50%로 총 5가지 단계로 나눠지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6명의 그 극소수 슈퍼 부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효세율은 28.9%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속세의 85.4%를 차지하는 게 다름 아닌 100억 원 이상의 상속자 348명의 납부를 통해서였지 않습니까? 22년 기준으로 500억 이상의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초슈퍼 부자들, 앞서 말씀드린 26명은 전체의 약 0.16%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내고 있는 게 지금 전체 77.3%에 이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체 상속세 신고 인원 중에서 과세 인원 비율은 고작 4.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슈퍼 부자들을 제외한 실효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과도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명백한 거짓 주장이죠. 따라서 이번에도 결국 초부자 감세의 목적이 있는 거고, 나머지 표 구간별 세 부담을 덜어주는 건 역시도 이 돈 많은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따져보면 김건희 역시도 혜택을 본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현재 뭐 49억 8천만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34억 3천만 원 상당의 또 토지와 건물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편안대로라고 한다면 무려 4억 5,200만 원이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냐고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제
자신들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과욕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부의 양극화 문제는 도외시하고 중산층 가정에 또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그 명목과도 다르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이 부유층에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 상황들, 결국 목적과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 정의의 그 가치와도 한참은 동떨어진 역효과 정책, 균형 잡힌 세제 개편안도 아니라 계속된 부자만을 위한 감세 목적은 역시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있었구나. 제 식구 살뜰히 챙기는 검찰 두목이 대통령이 되니까 역시 국정 운영의 포커싱도 국민이 아니라 역시나 제 식구 한정,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버리겠다라는 윤석열 정권 그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해먹는 것 하나만큼은 1등이다. 이번 정책에도 역시나 국민은 없었고 제 식구만 있었다. 정말 제정신 아닌 정권이죠.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